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 상이 만들어서 네. 그 9쪽짜리 뭐 논문을 내서 네. 이제 세상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고 그걸 이제 채굴한 사람들이 그거를 검증해 주면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다른 크립토들을 만들게 된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저도 그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뭔가 개발하거나.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아, 그 누구나 만들어서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게 생겨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우가 생겨난 건가요? 뭐 그렇죠. 굳이 요즘은 이제 또 AI가 잘 발달해 있어서 챗GPT한테 시켜도 잘 만들어줍니다. 누가 사줄지는 미지수죠. 그쵸. 수요가 있어야지 거래가 되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보험을 예시로 들면 비트코인은 아까 송금의 기능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상금 검토 지급 과정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조건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은 조건이 만족할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송금하게 하는 일종의 계약을 미리 심어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똑똑하다. 똑똑하고 이제 확장성이 더 큰 솔루션이다. 아. 비트코인은 화폐에 가깝고 네. 이더리움은 약간 인터넷 컴퓨터에 가까운 토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용어인 건가요? 뭐 크립토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립토가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이 되게 역설적이게도 비트의 비트는 그 데이터의 빛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코인은 사실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실물 자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금에 가까운 그런 물체인데 네. 아마 그런 걸 초반에 비트코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코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뭐 저는 크립토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코인이라고 다들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코인충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성공하는 데는 ICO 큰 ICO. 역할을 했어요. ICO 무슨 기관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식 트레이더인데 ICO를 보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ICO요? 공시? 아니죠. 신규 상장하는 거 뭐라고요? 네.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하는 거를 ICO라고 하죠. 아니 IPO라고 하잖아요. 주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IPO.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입니다. 네. ICO는 Initial Coin 오. 약자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 제가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를 어떤 기관의 공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나 코인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냥 어디서나 아니죠.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띄우면 네. 그 자체로 끝입니다. 오. 공증을 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탈중앙화가 되는 건 그렇죠. 거죠? 누구의 이제 검증을 받을 필요가 네. 없으니까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네.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표준 규격을 만들었어요. 표준 규격이요? 그러니까 사람 씨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네. 보통 표준 계약서, 고용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ERC20이라는 표준 계약을 잘 만들어서 여러 토큰들이 그 규격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ICO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이더리움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네. 주식은 기본 단위가 한 주이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렇게 업비트에 들어가서 코인을 사려고 보니까 네. 뭐 0점 몇 개씩도 살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그 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단위에 대한 기준이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1이더처럼 1비트코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쪼개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장 비트코인의 작은 단위는 1사토시. 사토시 상이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비트코인이 1억일 때 네. 1사토시가 1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0.000000이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제가 사연 씨한테 보내요. 그럼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될까요? 그러면 똑똑한 계약을 이용해서 아니죠. 일단 이더리움을 네. 보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리데이터, 증명자들이 네. 저희 거래를 확인을 해주고 음. 저희 거래가 검증이 되면 그거를 수수료를 떼서 이제 서영님한테 돈이 가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가스피라고 해요. 왜요? 왜 가스피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뭐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연료를 네. 가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하는데 쓰이는 돈이라서 가스피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 저도 생각해 그럴 수 본 적은 있겠네요. 없네요. 네. 아무튼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제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뭘까요? 수수료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싸져야 돼요. 네트워크에 사용량이 많은데 어떻게 그럼 비싸져야 되죠. 그렇죠. 비싸져요. 네. 사용자가 많을수록. 아까 ICO로 이더리움이 대박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자기네 프로젝트들을 상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가 포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스피가 올라요. 그렇지. 왜냐면은 내 거를 먼저 체결시키고 싶으면 네.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약간 에버랜드 가면 왜 일반 줄이 있고 매직 패스처럼. 매직 패스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매직 패스를 해서 빨리 거래를 시키려면은 가스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단점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할수록 포화될수록 가스비가 오른다. 네, 막 10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거래를 하는데. 정말요? 네. 와, 과열되는 경우에는 엄청 네. 많은 가스비를 내야겠네요. 그래서 레이어 2라는 솔루션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레이어 1인 건가요? 그렇죠. 오.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둘 다 레이어 1입니다. 근데 레이어 1과 2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레이어 1이 이제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고요. 네. 레이어 2는 레이어 1을 도와주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이어 1에서 네. 계속 그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포화가 돼서 가스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레이어 2들이 이 레이어 1에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들을 가져가요. 자기네 네트워크 오, 네. 거기서 풀어놓고 다시 갖다 주는 건가요? 정답만 다시 레이어 1에 올립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제가 몇 개를 읊어볼 테니까 들어본 적 있으신 말씀? 네. 폴리곤. 폴리곤은 거래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더리움 레이어 2예요. 아, 레이어 2. 아, 그럼 좀 궁금한 게 레이어 2라는 게 한 바닥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자기네들의 레이어 2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면 네. 레이어 2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아. 여러 개의 레이어 2가 실제로 경쟁도 하고요. 아, 네트워크가 포화가 됐을 때 자기 네. 네트워크로 가져와서 네. 문제를 풀고 답만 다시 레이어 1에 올리면 아. 포화가 덜 되겠죠. 오,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레이어 2들은 각자 그걸 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각자 자기들의 뭔가 비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쵸. 좀 더 속도가 빠르다든지 용량이 더 크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어필을 해서 자기네 레이어 2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크게는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이제 DK 롤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롤업. 네. 네, 옵티미스틱 롤업은 항상 정답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류가 없다. 네. 라고 판단을 해서 트랜잭션 결과값을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영지식 증명 롤업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그 지식 없이도 네.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옵티미스틱은 빠르나 조금 부정확할 수 있고 GK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정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으로 대표되는 네. 코인들은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등이 있고 네. 영지식 증명, 이제 GK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은 스타크웨어, GK싱크, 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까지만 있는 건가요? 레이어 3는 없나요? 레이어 3도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막 레이어 2만큼 그렇게 엄청 인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있진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제가 어디선가 주워들은 웹3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네. 그건 도대체 뭔가요? 웹 2가 뭘까요? 웹2가 저희 실물 거래하는 거? 아니요, 웹 2는 인터넷이 웹 2죠. 아, 인터넷이 웹 2인데 웹 2는 네. 이제 주가 네. 기관이나 회사가 주가 돼서 개인들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다면 네. 웹 3는 이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웹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질문 혹시 질문을 제가 이미 질문 폭격을 드려서 오늘은 궁금증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네. 짧게 요약해 주시죠.
우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2,100만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곧 반감기가 온대요. 그래서 지금 막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빨리 사셔야 됩니다. 아직 저도 사진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또 적어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으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사람들의 관심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또 다르게 제가 짝퉁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어떤 송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화폐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즉 똑똑한 계약. 그래서 약간 조건부로 어떤 계약을 걸어서 좀 더 편리하고 확장성 있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을 이더리움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코인들을 ICO라는 것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코인들, 크립토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